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의성 척추염 이별여행을 하신 어느 50대 남성분의 강의성 척추염 이별여행 이야기 검사 결과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분이 주로 강의성 척추염의 염증이 나타난 부위는 발등과 발가락 그리고 아킬레스건 부위였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는 2015년도 후반이었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2013년도는 발가락, 발등, 아킬레스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 엉덩이도 고관절 부위와 팔꿈치까지 관절에 통증을 느끼고 혓바닥의 궤양, 이 입술이나 혓바닥 쪽에 구멍이 파이거나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이 시점부터 자꾸 재발했다. 그러니까 입 안에 어떤 구내염이나 혀가 자꾸 구멍이 나거나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배채뜨병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 상황일 때 입안의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재발한 경우가 많다. 입안에 자꾸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안에 구내염이 반복되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강직성 척추염인데 척추 쪽보다는 오히려 발가락, 발등, 아킬레스건, 엉덩이, 고관절 부위가 아픈 경우입니다. 주로 하체 쪽으로 아프면서 팔꿈치 관절. 그러니까 주로 강직성 척추염은 큰 관절에 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관절에. 2014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증상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HLA-B27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오면서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고 약물 처방을 받으면서 지내시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한방 치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픈 부위가 어딘지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아픈 부위가 일단 여기 아킬레스건 부위가 여기가 아팠어요. 강직성 척추염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아킬레스건, 이 아킬레스건 부위가 아픈 경우가 꽤 많습니다. 빨갛게 색깔이 변하거나 붓거나 걸을 때마다 아프거나 그 부위를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거나 두툼하게 부어서 올라오는 경우, 아킬레스건의 염증인데요. 강직성 척추염에서 이 아킬레스건 증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척추 쪽은 멀쩡한데 강직성 척추염인데 척추도 멀쩡하고 아킬레스건 부위만 아픈 강직성 척추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아킬레스건 부위 통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발등에,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자주 보이는데요. 발등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발가락이 갈라지는 부분하고 발등, 발가락이 갈라지는 부분 바로 위쪽에 여기 보면 관절들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실까요? 이 부분입니다. 발가락하고 발등이 연결되는 부분, 발가락이 갈라지는 시점에 밑에 부분에 발등, 이 부분이 잘 붓는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붓는 부분이 많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붓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붓거나, 그리고 간혹은 무지외반증처럼 엄지 발가락이 툭 튀어나온 마디로 변하는 경우 있고 새끼 발가락도 바깥쪽이 툭 튀어나온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보면 발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발가락 부분에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인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에서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나 엄지발가락 쪽 마디가 튀어나온 경우 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그렇고 강직성 척추염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의 발등이 두툼하게 부어오르고 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발등이 붓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사례 말씀드렸죠. 발등이 붓는 증상은 제가 통풍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 쪽이 붓거나 발등이 부어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인성 척추염 환자분들 반드시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식이요법은 제 강의 중에서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그 강의를 한번 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 발등이 아팠고 아킬레스건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팔꿈치도 간혹 아팠고 콜킨정을 비롯해서 조피린, 비모보정, 그리고 진통소염제 이렇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강이성 척추염이 심한 분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발병 기간도 짧지 않았고 증상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용한 약물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짧았던 류마티스 이별여행, 강이성 척추염 이별여행 기간이 짧았던 분입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ESR이 32, 여기서는 10가지 정상인 범위의 병원 검사인데 32로 올라가 있었고 CRP가 0.8까지가 정상인 병원인데 1.0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염증치가 올라가 있었죠. 이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염증치가 올라간 상황, 그리고 약물 복용 중에도 발등과 발가락, 아킬레스건이 통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저와 함께 강이성 척추염 이별여행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ESR은 32에서 한방 치료 후에 14로 내려왔고 CRP는 1.0에서 0.44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 2월 3개월 동안에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철저히 하시면, 이분은 굉장히 철저히 잘하셨어요. 50대 남성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이요법을 굉장히 잘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항체 조절하는 한약 복용하면서 했더니 3개월 만에 염증치가 줄을 수 있었고 양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표시해 보면요, ESR 수치 변화는 32에서 14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2016년 2월 달에 2015년 12월에 30에서 14로 내려왔죠. 떨어지면서 ESR 수치는 염증 수치죠. 수치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강이성 척추염의 발가락, 발등, 아킬레스건 통증이 줄었다. 그럼 CRP 수치를 볼까요? 1에서 쭉 내려와서 2016년 2월 달에 0.44가 됐습니다. CRP 수치가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강해졌던 강이성 척추염의 통증들이 줄었다. ESR, CRP 수치가 한방 치료 후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양약을 그 상황에서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양약에 복용하지 않는 강이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한방치료와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염증치가 좋아진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발표해왔죠. 3개월간의 강이성 척추염 치료 목적의 한약과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발등과 발가락, 아킬레스건의 통증이 사라지고 양약을 끊을 수 있었다. 결국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해서 이분은 지금 2016년 5월 현재 건강하게 양약 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한의학적 치료 후 증상만 좋아진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 혈액 검사상 염증치, ESR, CRP도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 완벽한 식이요법, 그리고 발병 초기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한의학적 치료를 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임상적 관해 상태, 강이성 척추염의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왜 좋은 사례이냐? 발병 그래도 초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강이성 척추염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발병 시기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약물을 너무 오래 복용하지 않은 경우, 증상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한방치료,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병행했을 경우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3개월 내에 좋아진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증상이 가볍고 발병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지냐,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낫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경우다. 염증치도 높지 않았고 발병도 오래되지 않았고 증상도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빠른 시간에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의 강의성 척추염 이별여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